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 없애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평소에 난 참 인간관계가 좋아, 대인관계가 좋아, 원만해 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거나 평가를 받는 사람도 사람들한테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죠.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남들을 많이 배려해서 그래서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 이런 걸 어떻게 줄일까라는 관점에서 어떤 건강한 관계 시리즈 네 번째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그 유명인들이 한 말, 인간관계에 대해서, 인간관계 특히 이제 스트레스가 유발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우리에게 이제 조언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읽어드릴게요. 남이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싶거든 당신 자신이 귀와 눈을 닫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표시하라. 이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간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불가능하다. 진짜 맞는 얘기죠. 로렌스 골드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제 타인의 관심을 늘 원하죠. 인기를 원하고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다른 일터에서 이제 그렇게 남에게 관심 받고 인기 있기를 원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이제 이상한 건 뭔가 하면 내가 그렇게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만큼 내가 이제 배려함을 이렇게 얻고 싶은 만큼 그만큼 남을 관심 있어 하고 배려하고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밸런스한 경우들이 사실 많죠. 내가 관심을 갖는 딱 그만큼만 상대도 나한테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의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니? 라고 이제 내가 이제 후배에 대해서 이제 괘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네가 나한테 안부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서운해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럴 때 내가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친구한테도 그렇고 후배한테도 그렇고 뭐 선배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예전에 그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성공습관 자기훈련 과정을 이제 1년에 몇 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루 그 이제 수강생 중에 하루 한 사람한테 안부 카톡하기 이제 이런 어떤 목표를 정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강생들이 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저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하루에 한 사람한테 카톡 안부하는 게 빼먹지 않고 계속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뭔가 이제 어떤 액션을 하고 이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꾸준히 남한테 이제 안부를 전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 이제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내가 한 사람한테 나는 이제 안부를 전하지만 나중에 이제 두 사람, 세 사람한테 안부 인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인 관계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남에 대한 관심이 결국에 이제 나에 대한 관심과 어떤 배려로 연결된다는 거는 또 다른 경우에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온라인으로도 하지만 요즘은 이제 점점 더 이제 기업 강의가 그냥 오프라인으로 이제 오픈해놓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 눈 쳐다보면서 사람들 만나서 서로 얘기하면서 강의하는 게 훨씬 더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강의를 할 때 이제 누군가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 거기 강의장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그 일어나서 발표하는 사람보다 그 강의장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이제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그 사람이 향해서 몸을 이렇게 딱 돌려서 내가 지금 당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신 얘기를 잘 듣고 있어요. 라는 어떤 사인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아예 무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인을 보내는 사람들은 분명히 대인관계가 좋고 남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이렇게 우호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한 만큼 그렇게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반성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 너무 인기가 없어, 너무 스트레스야. 이거는 내가 남을 너무 배려하지 않고 남에게 관심 표하지 않았어. 이거랑 이제 동일한 얘기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도 저도 딱 생각하고 그래 조금 더 우호적인 호감을 표시하고 좀 이렇게 살뜰한 그런 이제
배려를 좀 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남의 이익에 신경 써라. 분배되지 않는 이익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정말 맞는 얘기죠. 꼭 장사하는 사람한테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근본적인 걸 따져보면 사람의 어떤 마음, 태도 이제 이런 건데요.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한테 이익이 되는 건 어떤 걸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화제도 상대방한테 질문하게 되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익에 대해서 남의 이익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이 결국에 대인관계를 스트레스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는 이미 태도를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는 사람들인 거죠. 어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직업병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도지잖아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미팅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나 이런 거를 아주 세심하게 관찰을 하는 이제 버릇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크게 딱 두 가지, 뭐 다른 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제 유형별로 이제 두 가지를 딱 나눌 수가 있는 유형이 어떤 건가 하면 나는 저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유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상대를 대하는 사람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내가 저 사람 좋아하니까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어떤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가장 포인트는 뭔가 하면 그거를 상대도 느낀다는 거죠. 상대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한테서 뭔가 이제 그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이구나. 나에게 유익을 주려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나한테 유익을 주려는 사람한테 호감이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사이가 훨씬 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지고 돈독해진다는 거죠. 참 이제 간단한 원리인 것 같아요. 제 지인들 중에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들은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일단 굉장히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거나 만나거나 이러면 네가 잘 돼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그런 잘됨 그런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는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스타일들은 늘 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쓴 책, 제가 신문에 칼럼 쓰는 거, 그리고 어디 가서 강의하는 거, 그래서 이제 막 기사 난 거 이런 것도 일일이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이건 좋더라, 이거는 참 더 좋더라.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빡세서 건강을 해칠까 걱정이다. 이렇게 나를 만났을 때 나에 대해서 이미 많은 거를 알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사람은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 이제 저한테 참고할 만한 어떤 링크 같은 걸 계속 보내주면서 이런 거 한번 강의 소재로 한번 써보는 게 어때? 너무 좋은 얘기에 대해서 네 생각나서 보내는 거야 라고 해서 저의 유익함을 위해서 뭔가 계속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어떻게 제가 호감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어떤 세 가지 타입이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정말 여기서 인간관계 강의를 내가 할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 타입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잘됨을 기뻐하고, 결과적으로 잘됨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내내 안테나를 세우고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의 유익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내 마음이 가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좋고 결국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끌어모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특히 부정적인 어떤 스트레스는 많이 사라지고 이제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남의 이익에 신경 써라. 분배되지 않는 이익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이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세 번째 볼까요?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맹자의 말씀이셨습니다. 요새 이제 제가 이제 읽어본 것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한 문장이 있었어요. 어떤 건가 하면, 보이지 않는 화살에 맞지 마라. 그 얘기를 탁 들으면서, 그래, 맞아.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남한테 원망 들을 일, 비난당할 일,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한테 욕 먹어도 내 이익을 위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한테 이게 나쁜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괴롭히고, 이래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남을 모함해서 불이익을 끼치는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말. 세 번째,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 딱 맞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이제 함께 진행한 일, 성과 안 날 것 같으면 발싹 빼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그 직장 상사 중에서도 이제 자기 이제 그 수하에 있는 어떤 그런 실무자가 뭔가 일을 잘못했을 때 그냥 혼자 독박 쓰게 놔두고 자기는 싹 피해 나가는 거. 이러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너에게서 나온 건 너한테 돌아간다라는 말. 딱 인간관계는 딱 내가 한 것만큼이다라는 거를 정말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직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책임 회피, 그리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나는 발 빼고 이러는 사람들은 요런 어떤 리스크에서 내가 벗어났다라고 그 당시에는 벗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 회사, 특히 선배들 같은 경우 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안 보이겠어요, 조직에서. 그러면 결국에 중책을 안 맡겨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막 미꾸라지처럼 싹싹싹 빠져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짜잘한 일은 머리가 잘 돌아가고 순간순간 임기응변이 좋으니까 그런 귀찮은 일, 자잘한 일은 맡기지만 결국에 중요한 일은 안 맡기니까 진급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 계속 뒤처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손해보더라도 제 책임입니다. 이게 우리 실무자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책임자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인사권을 잘못 받든 욕을 엄청 먹든 그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 결국에 나중에 중요한 일을, 그릇이 크니까 중요한 일을 떠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치면 나한테 좋은 결과가 있고 나쁜 영향을 끼치면 나쁜 결과를 감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뭔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게 이익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면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반쪽이 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완전한 인격체이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을 참 좋아하는 걸 집착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부모 자식 간에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친한 동료도 그렇죠. 그래서 누구랑 자꾸 싸움이 되는 거는 그 사람을 내가 조정하려고 어떤 게 소유물로 어느 정도 여기고 조정하려는 데서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사람들은 별로 안 싸우잖아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 가족들도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희망사항을 투영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든 내가 사랑하는 어떤 형제든 어쨌든 완전한 인격체, 나의 반쪽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그 사람이 결정할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믿어주고 도와줄 게 없는지 물어봐주고 그리고 격려하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소리하고 싶어도 참는 거. 그 사람은 완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잔소리, 꼰대짓 이런 게 안 하는 게 바로 상대를 존중하는 어떤 그런 첫 발자국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그 건강한 인간관계 시리즈로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 줄이는 법에 대해서 그 4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스트레스가 확 떨어지는 그런 행복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